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25%, EU엔 30%, 그리고 브라질엔 무려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관세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세 정책은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닙니다. 경제, 외교, 고용, 소비,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무기입니다. 한국, 일본은 미국 제조업의 핵심 부품 공급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정밀기계, 섬유까지 미국 기업들의 중요한 조달처죠. EU는 미국과 가장 깊은 산업협력을 맺고 있는 시장입니다. 의료기기, 항공기 부품, 기계류, 농산물, 화장품이 오갑니다. 브라질은 미국의 커피, 오렌지, 육류, 광물자원 주요 공급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모두의 관세 폭탄을 던진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뒤에 발표된 나라일수록 관세율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 일본은 25%였지만 EU는 30%, 브라질은 50%입니다. 캐나다도 최근 35% 부과가 예고됐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와 리쇼어링을 위해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리쇼어링은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전략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세금 안 낸다. 이건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와 도요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품은 대부분 한국, 일본에서 수입되죠. 이 부품에 관세가 붙는 순간 미국 내 생산비도 오르게 됩니다. 즉,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제조 원가는 줄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소매업체들이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메이시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의류, 전자기기, 생활용품을 한국, 일본, 동남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세 25에서 30%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월마트의 마진은 평균 2.8%입니다. 관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미 일부 전자제품, 의류, 주방용품은 10에서 25% 가격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기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미리 재고를 쌓아뒀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관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관세, 원가 상승, 물가 상승이라는 지연된 인플레이션의 공포 때문이죠. 다음은 자동차 산업을 보겠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전통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2019년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차량 1대당 원가가 $6,000 이상 상승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관세로 일본과 한국산 부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 내 생산비는 더 뛰고 결국 소비자는 차량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내 고용이 늘어날까요? 반대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산하의 크라이슬러는 멕시코, 캐나다 공장 일부 가동 중단, 900명 이상 감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요? USMCA 이외 국가와의 교역에 25에서 35% 관세가 붙게 되면서 생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관세가 고용을 늘리기보단 줄이는 역효과도 발생하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텔, AMD, 엔비디아 등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소재 설비 운영 장비를 수입합니다. 이 수입품에 관세가 붙는다면 원가가 상승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인텔의 생산 원가는 공정당 수천 개의 부품과 소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10%만 관세가 붙어도 전체 원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기술 기업들, 특히 애플과 테슬라도 민감하게 반응 중입니다. 애플은 글로벌 공급망의 상징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대만에서 수많은 부품을 들여옵니다. 아이폰, 맥북 등 제품의 원가에 관세가 붙으면 마진 감소 또는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는 이유에서 차량 판매의 45%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에도 30%의 관세가 붙는다면 판매량 급감이 우려됩니다. 이제 각국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30% 관세를 발효할 경우 8월 1일부터 보복 관세 발효를 예고했습니다. 보복 리스트엔 보잉 항공기, 테슬라, 의료기기, 농산물 등이 포함됩니다. 총액은 210억 유로, 약 244억 달러입니다. 브라질은 트럼프가 자국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전 품목에 동일하게 50% 보복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대통령 룰라는 WTO 제소도 검토하겠다며 국제무대에서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보복 관세 발효를 시작했습니다. USMCA 품목 중심으로 원유, 목재, 에너지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결과는 미국 소비자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미국 기업의 수익률을 갉아먹고 세계 공급망을 흔드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배터리,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은 글로벌 협업이 핵심인데 지금처럼 고립된 무역 정책은 미국 기업들에게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관세를 올렸다가 철회하고 협상하겠다, 중단하겠다, 다시 하겠다는 식으로 방향을 자주 바꿉니다. 기업 입장에선 이게 진짜 지속될 정책인가? 공장 지었다가 관세 철회되면 어쩌지? 하는 불확실성에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이 고용 정책, 생산 중단,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은 처음엔 미국을 위한 보호무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국 소비자 가격 인상, 기업 원가 상승, 해외 반발에 따른 보복 관세, 글로벌 공급망 붕괴,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 같은 부작용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 관세의 진짜 대가는 기업이 아닌 미국 국민 소비자가 지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8월 1일 EU와 브라질의 보복 관세가 발효되면 세계는 새로운 무역 냉전 시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역 전쟁, 정말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